자, 김건희가 주말에 또 주말이라고 할 것도 없지 뭐. 김건희가 주말에 나타났습니다. 직접 저번에 저 캄보디아 정상과에서는 6시간 정도 만에 사진을 내밀었는데 이게 시간차 공격도 아니고 정말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드러난 거지 지금 저 불교 행사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언론에도 다 그냥 풀어놨기 때문에 대통령실 단독 사진이 아니라 그냥 여러 영상까지 다 공개가 됐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대통령실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앞에 김건희가 있지만 역시나 우리 대통령 뒤통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대통령이 좀 빠지고 나면 찍든가. 아, 대통령이 지금 앞에 있구나. 뒤에 영 남편 계시잖아요. 네, 뭐 자칫 골 보면은 때려요. 가드 같아요. 네. 다음 사진 요거는 이런 지점이거든요. 김건희 얼굴을 한번 보세요. 뭐 또 과한 비판일 수 있는데 웃고 있잖아요. 김건희는 중대 범죄 혐의자입니다. 근데 저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우리를 무시해. 국민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사과나 본인이 왜 150일 이상 그렇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의견 표명,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더 분노할 수밖에 그리고 없죠. 상남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처구니 없네 정말. 아, 나 이게 국민적 분노를 더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자기 여자라는 홍준표의 그 글이 있은 이후에 사실 이러한 시선 처리를 한 사진을 공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저렇게 뭔가 애절한 눈빛으로 김건희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보자마자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와 짜증 그리고 소름이 돋게끔 만든다는 거죠. 국민은 안중에도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뭐 그다음 사진 이런 거. 수많은 패러디를 자아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수많은 패러디를 자아내고 있어요. 이따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서로 구속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사진 다 지나가면 좀 봐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사진 김건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김건희 150 며칠 동안 안 나타날 때 거식증 이런 이야기했지만 생 거짓말이었고요. 다만 김건희 쪽에서 퍼뜨린 가짜뉴스 같고요. 얼굴은 더 팽팽해져 돌아왔습니다. 얼굴도 팽팽하고 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진을 이제 여러 버전이 있긴 한데 요것만 보여드리는 건데 맨 왼쪽에 지금 치아가 다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 영부인이면 정말 모든 의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다 점검을 할 텐데 왜 이빨은 저 상황인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에만 제기되는 의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 선생님 보시기에는. 전 치과 의사 아니에요. 치과 의사 좀 데려와 주세요. 몰라요. 모릅니다. 저 부분에 있어서는 영부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체크가 필요하다. 자, 그만. 네. 근데 외모가 달라했던 얘기가 있고요. 지금 저거는 사리인데요. 이 사건은 또 재밌는 게 사리가 있고 사리에 용기가 있는 거예요. 사리, 그러니까 스님들, 오래된 스님들의 사리가 있고 사리를 담는 용기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근데 이제 보스턴에 있는 박물관에서 사리는 종교적인 물품이므로 한국에 줄 수 있지만 저 사리가 들어가 있는 함은 줄 수가 없다. 여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었고요. 이 논란이 저거 보시다시피 2013년 반환 협상이 결렬됩니다. 저 때가 이제 박근혜 정권 막 들어서는 그 지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냐면 사리는 영구 반환을 하되 저 사리를 담는 저 용구 이거는 사리구라고 하죠. 사리구를 대여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한국에 지금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반환을 한 건데 사실은 이거는요 김건희가 뭘 개입했다가 아니고요 해문스님이에요. 그 해문스님 저분 우리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 해문스님 같은 분들이 계속 노력했던 결과물인데 김건희가 숟가락만 얹은 거야. 근데 이제 어제 김건희가 나타날 때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불교계에서 김건희 여사를 원해가지고 지금 모신 거다. 불교계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난 나가요. 왜? 나가요? 나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나가기 싫었지만 또 이렇게 나오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전화가 그런데 불렀나? 아니 그런데 사실 본인이 정말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었다면 보스턴 미술관에서 미팅하는 사진부터 찍어서 난리를 쳤었어야죠. 이게 왜 결과물만 짠 하고 나와서 마치 이거를 김건희가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건지 여기서부터 의문이 들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이 지금 검찰 인사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상황에도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출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예를 들면 김건희가 굉장히 가까이 하고 있는 무속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굿이나 어떤 미신 행위를 통해서 이거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확신을 줬기 때문에 지금의 행보가 있지 않느냐라는 강력한 의심을 네. 해봅니다. 그게 웃겼어. 김건희가 나가는 이유가 사실 난 나가기 싫은데 불교계에서 나오라고 하니 어떡해? 나가야지. 그래놓고 김건희의 업적. 김건희가 이게 이제 지금 사리가 반환되는데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반환된 것도 아니에요. 사리를 담는 연구는 임대 형식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김건희가 밖으로 나오는데 도구로 써먹더라. 난 그게 더 열받는 거야. 만약에 정말로 김건희가 이걸 해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에다가 뭘 줬느냐를 조사해봐야 돼요. 보스턴 미술관. 거기에 실제로 이거 반환하고 이 아까 지금 우리가 보여드린 역사가 있잖아요. 10수년 뭐 이상 발견이 되는 순간. 근데 보스턴 미술관 입장에서는 엄연히 우리는 돈 주고 구입했다. 이런 문화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김건희 업적으로 둔갑하는 순간 와 김건희를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써먹나 하는 그 약간 분노가 있었고요. 자, 근데 지금 김건희 관련한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김건희가 벌인 책 주민 변호사 있잖아요. 지금 이 소환 통보를 냈어요. 요번에 아마 참고인일 거긴 해요. 책 주었다고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참고인이겠죠. 저분 권성희 변호사 특이하긴 해. 이분 SNS 보면 겁나 특이해. 정변 지인이시라고. 아니 그냥 안다고요. 제가 갑자기? 윤석열 알듯이 그냥 안다고요. 이분이 되게 유명한 변호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 전문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대 법대에 나와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 분 중에 하나시더라. 네. 네. 자, 근데 SNS를 안 했으면 좋겠더라. 내가 그 자료를 안 올렸는데 일부러 네. 공신력이 떨어져.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신념이 강해서 네. 쫄지 않는 측면도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 초심님, 백은정 대표 오늘 조사. 이건 이제 고발인 조사예요. 고발인 조사. 지금 이번에 뭐 김 여사가 소환 조사를 하면 다음 카톡도 까겠다. 뭐 이러한 굉장히 좋은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시다. 지금 서울의 소리가요. 이 검찰 조사하면서 미공개 영상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진짜는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도 있기는 해. 약간 그렇긴 하죠. 그- 아니 저는 기대됩니다. 이 서울의 소리 그 수사 받는 과정을 보면서 검찰한테 잘 배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언론 플레이 하는 게 보니까 그 예전에 검찰이 하던 짓이야. 딱 보면. 원래 언론사들이 무슨 단독하나 큰 건물잖아요. 그쵸. 그러면 쪼개기로 탁탁탁 날마다 예. 이렇게 올리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기도 비슷해요. 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뇌물을 받고 자리를 나눠주는 상황이라면 그건 뇌물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 증거가 담겨 있는 영상을 제출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기대됩니다. 참, 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의 소리가 나라고 하고 있어. 서울의 소리 후원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서울의 소리가 좀 힘들죠. 지금 유튜브 수익 창출도 끊기고 해가지고 많이 어려운데 들어가셔서 많이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재판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주한테 방조 혐의가 추가됐다. 공소장 변경했다. 이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이 너무 나갔어요.
윤석열 컨트롤 안 되는 것까지 갔어 안 지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가면 접근할수록 김건희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김건희 처벌을 면할 수가 없는데 윤석열이 여기한테까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저번에 그 담당 그 수사팀 뭐 유학 보내네 뭐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저 전주는 김건희도 전주잖아. 저 전주가 지금 주가 조작인 거 알면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는 거는 김건희하고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근데 김건희만 지금 처벌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저게 이제 완전히 전문 투자하는 손 모 씨인데 이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긴 한다. 이게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해도 되느냐 해가지고 법원이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까지 집어넣은 겁니다. 주가 조작을 인지한 걸로 보인다. 방조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건희 쪽에서는 아니 손 씨도 1심에서 무죄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거를 방어로 계속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손 씨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조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범죄가 추가되면서 김건희가 빠져나갈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 1심에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간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예, 사실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왜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 근데 뭐가 안 나왔다 얘기를 하는 생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주가 조작이 걸려서 공소시효가 남아가지고 2012년 사건을 지금 김건희 공범들 사실은 김건희만 이득을 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리고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도 여러 가지에서 나와요. 그럼 사실은 저 손모 씨가 아니라 김건희를 처벌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를 위한 사건이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김건희가 얻은 이익이 제일 커요. 맞아요. 그것 말고는 이 주가 조작 심지어는 이건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다. 제가 뭐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사실상 이런 형태로 어떤 상납을 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제가 크게 꾸짖었죠. 아니 그렇게 내가 그 보는 식도 꾸짖는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감히 그딴 소리를 하느냐 내 앞에서. 제가 크게 꾸짖었죠. 나는 공감할 수 없다. 근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냥 디자인되고 이익이 흘러간 걸 보면 이게 주가 조작이 정말로 이 주가 쉽게 말해서 선수들이 이익을 얻은 게 없고 이익 얻은 거는 보면 오로지 두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는 주가 조작의 형태를 빌려서 어떤 형태의 상납을 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길래 제가 크게 뭐라고 했죠. 한 번만 더 그러면 법원에서 볼 줄 알아라 이러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변 잘했다 그렇죠. 했지. 아이고 참 우리도 참 진진하게 삽니다. 방송 힘듭니다. 방송 힘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을 향해 가는데 저게 이제 계속 왜 있잖아요. 경찰의 내사 보고서 때문에 밖으로 드러났는데 윤석열 관련 있는 검찰들이 이 사건 수사 안 하다가 10여 년 만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이게 이제 김건희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다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은 김건희는 조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이게 이제 명품백 수수 사건과 또 연관이 있으면서 대국민이 공분을 샀고요. 어저께 김건희가 그 뉴스 채널이 식당에 틀어져 있는데 김건희 나타나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혀를 끌끌 차더만 저 요사한 거 저것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나오는 게 본인들은요 이런 게 있잖아요. 뻔뻔하게 얼굴을 디밀면 자기 지지자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절대 다수는 침뱉어요. 싫어해요. 예, 정말로 이게 제 주변에 항상 얘기죠. 이직 의사 변호사들이 많은데 정말로 싫어요. 정말로.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야 어찌 됐건 간에 그 소위 말해서 보수를 위해서 윤석열을 이용하는 거 윤석열을 쉴드치기 위해서 김건희를 쉴드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김건희라는 사람이 보수를 쉴드치는데 더 이상 도움이 안 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보수를 쉴드치는데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은 김건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왜 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또한 보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의 낙동강 오디알처럼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자, 결국 이것도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포함한 양평 고속도로 정점이 바뀐 사건. 명품 수수라든지 이것 말고도 후원 뭐 표절, 경력
이력 조작 밖으로 드러난 것만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김건희가 밖으로 아무 양심도 꺼리낌 없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건이 해결됩니까? 절대 안 국민 되죠. 분노만 더 분노 치솟아 올리는 지수만 거지. 올릴 예. 뿐이죠.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사롱에서 건진 줄리님. 줄리입니다. 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줄리라는 이름은 뭐. 여러분들 그 PC통신이나 온라인 오래 하신 분들은 닉네임 줄리인 분들 많습니다. 그럼요. 이름 예쁘잖아. 그럼요. 다음에 이분은 닉네임 뭐예요? 모르겠어요. 감사드리고요. 아니 여기 보면 닉네임이 안 나와. 신기하네. 그다음에 이선호님 자기 여자 지키자고 국민을 수렁에 빠뜨리는 놈은 쌍남자가 아닌 쌍놈이다. 예. 쌍남자. 예. 쌍남자다. 예. JD 게임 박스님 부처님 김건희 좀 감옥 가게 해주세요. 나무함이 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달님 그분이 유달님이셨던 모양이에요. 민주당 해철이는 쳐도 탈당을 안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이따가 2부쯤에 아주 징글징글하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